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도 화소날굿 포석으로 초반 판짜는 방법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화소날굿이 뭔가요?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화점과 소목을 배치한 상태에서 날일자로 굳히는 포석을 화소날굿 포석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중국식과 화소날굿 포석 세트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책 구성은 이렇습니다. 화소날굿 날일자 입구자 편에서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대국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바둑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람 기보를 보는 것보다, 프로들 기보를 보는 것보다 인공지능 기보를 놓아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기보에서는 프로들조차도 실수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실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애호가 분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화소날굿 날일자 편의 2장의 내용으로 초반 공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소날굿 포석은 우리 애호가 분들에게 추천하는 포석이에요. 화점과 소목 그리고 익숙한 날일자 굳힘으로 좀 친근하게 두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블루스팟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굳혀가면 보통 소목 쪽으로 걸쳐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높게 걸쳐가면 바로 붙여서 국민정석이죠. 붙여 뻗기 정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정석이 두어졌을 때 승률상으로 흙이 조금 좋습니다. 실속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만 이렇게 두 개 되었을 때 이제 흙도 발빠르게 또 삼삼 파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흙으로 좀 실리를 먼저 챙기면서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보상에서는 이제 날일자로 걸쳤는데 날일자로 걸치는 것이 인공지능 블루스팟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이 화소날굿 포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날일자로 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흙으로 날일자로 이렇게 받아서 이제 두어 보세요. 과거에도 많이 이제 두어졌던 정석 중 하나인데 이때는 뭐 입구자냐 날일자냐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선택을 합니다. 날일자 자리가 블루스팟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날일자로 두었을 때는 사실 예전에 바둑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정석 책에서 보통 이렇게 3선을 3칸 정도로 이제 벌리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두었을 때 100으로 좀 결과가 좋지 않고 차후에 들어가도 되지만 당장 들어가더라도 100이 이 흙 한 점을 좀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2선 쪽 붙이면 이렇게 젖혀서 이제 강좌에서도 다루었는데 이때도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가면 귀를 이렇게 늘었을 때 끊어가면 100이 곤란한 싸움이 돼요. 그래서 100도 결국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흙도 한 점 따내지 않고요. 이렇게 귀에 한 점을 끊어서 지켜놓게 되면 6대 4 정도로 우세한 국면이 됩니다. 그래서 화점과 소목 날일자 굳힘에서 상대가 만약에 날일자로 걸쳐오면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주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으로의 선택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때 인공지능은 굉장히 활발하게 둡니다. 지금 추천수 보면 아예 손을 빼는 것도 지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둔다면 변벌림보다는 아예 날일자 굳힘 쪽에 다가가는 굳힘에 바로 다가가는 작점으로 진행을 해요. 자, 날일자 굳힘에 다가가는 이유는 바로 붙여서 젖히고 이선 쪽을 젖혀서 붙여서 젖히는 정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를 좀 더 단단하게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붙여서 또 한편으로는 무겁게 만드는 아주
네, 기민한 수순이죠. 좀 약간 상용, 어떻게 보면 행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나를자 굳힘에 다가가면 거의 대부분 붙여놓고 다시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실리를 먼저 챙긴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물론 백의 이제 간격이 굉장히 허술해 보이고 좀 엷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적당하게 가운데 정도로 3칸 정도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좀 만약에 2점 쪽에 무게를 둔다면은 좀 이런 쪽이나 이런 쪽 생각할 수 있는데, 백이 2칸을 벌리고 이제 한 점에 대한 안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2점을 중앙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아주 쉽게 그 탈출하면서 타개가 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2점 쪽보다는 백 한 점 쪽에 무게를 두어서 이렇게 3칸 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제 보여드렸던 기보의 수순과 동일하고요. 어제는 바로 붙여서 삼삼 파는 변화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약점을 엿보겠다라는 뜻인데, 넘겨주면 백으로 이제 굉장한 이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흑도 버티는 차원에서 이렇게 빈삼각으로 넘는 수와 끊는 수를 방비하는 착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보에서는 그냥 인간적인 감각으로, 물론 인공지능 추천수 중 하나입니다. 2칸 벌림으로 해서 기보를 좀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2칸 벌렸을 때 또 일어나는 변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제 뭔가 백간점을 공격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압박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백 한 점이 탄력이 많아요.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원래 이 모양을 두게 되면 백이 두었을 때 흑도 단수를 쳐서 반발하는 자세가 좋아서 백이 오히려 이렇게 돌파를 해서 한 점 버리면서 하는 작전은 지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 흑의 실속이 좋고요. 껴붙이는 자세도 흑이 좀 괜찮고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끊고 두더라도 이 결과는 흑이 조금 좀 편안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의 나를자 형태에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귀에 붙여가는 뒷맛입니다. 하지만 바로 결행을 할 경우에는 흑도 단수를 쳐서 반발을 하면 되고요. 이런 모양을 만약에 이어두면 굉장한 악수입니다. 백 모양이 좀 무거워지고 오히려 하나도 이득이 없는 큰 악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둔다면은 팩감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패를 걸 수도 있지만, 보통은 바깥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돌파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반부터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보류를 하고 이렇게 붙여서 두거나 또는 기보에서처럼 2칸으로 벌려가는 정도가 정수인데요. 이때 이제 만약에 백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싶다 해서 한 칸으로 다가가면 이때는 붙이고 호구 치는 자세가 제격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단수의 변화에서 흙 모양이 약간 중복이 돼요. 끊으면 한 점을 버려서 그만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의 모양이 약간은 뭉쳐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밀어가면 백의 결과가 좋습니다. 승률은 63% 정도네요. 그래서 흑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었을 때 중복이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좋은데요. 정수죠. 하지만 백도 젖혔을 때 자세가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내주기 싫어서 만약에 늘어서 물러서 나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만약에 두어 온다면 지금은 또 패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패를 걸었을 때 좀 팩감이 하나가 있거든요. 결정적인 팩감. 절대 팩감인데 받지 않으면은 관통당해서 큰일 나고요. 받아야 되는데 손해도 없지만 이렇게 따냈을 때 이제 백이 패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백이 조금이라도 우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귀에서 항상 이 붙여가는 수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항상 흙으로서는 좀 숙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칸으로 가는 것보다는 블루스팟짜리 기보상에서는 중앙 쪽으로 크게 이렇게 백도를 최대한 좀 크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또 위쪽 백석점도 아직은 여전한 미생이거든요. 양쪽을 보는 입장에서 한 칸을 추천하고요. 똑같이 전개가 되었을 때 여전히 지금도 단수가 정수입니다. 추천수 좀 따라가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흑돌의 위치가 3선에 놓여 있는 것보다 4선에 놓여 있는 것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이 배석상으로는 조금이라도 흑으로서는 괜찮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요,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 만약에 두신다면 바로 이제 붙이는 수를 방비하는, 이 붙이는 수를 방비하는 흑으로서 입구자 붙임의 자리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서 둘 경우에 상대방이 거의 대부분 그냥 늘어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교환 자체로 백이 좀 무거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중앙 쪽을 한 칸을 뛰게 되면 이때 백이 이런 모양, 사실 예전에 이렇게 붙여서 많이 나왔었던 행마였거든요. 중앙 진출할 때 붙이면. 근데 이제 늘어주게 되면 이 모양이 지금 흙집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4선은 밀지 말라라는 건데요. 4선을 밀어주는 행마가 됩니다. 좀 여기서 한번 늘어놓고 젖혀놓고 또 2단 젖혀서 급소까지 가게 되면 끊는 약점 때문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어서 받아주면은요, 백 모양이 많이 뭉치게 되고요. 혹시 이런 곳에 젖혀가면 한 점은 가볍게 버리세요. 위쪽 밀어서 버리시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활발해지는 상황이고요. 승률상은 거의 7대3 정도로 우세해집니다. 자, 평범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는 흑으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붙이는 수를 방비하는 입구자의 붙임의 자리를 추천하고요. 실제로 한 칸이 블루스팟이긴 합니다만 승률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이 자리에 두었을 때 거의 안 떨어지고, 인공지능은 늘고도 뛰면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밭전자로 행마하라는데, 뭐 이런 착점 자체가 사실 프로들도 구사하기 힘든 어려운 행마거든요. 좀 보시면 밭전자 행마 하는데 째면은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도 같아요. 네, 들여다봤을 때 백의 자세가 좋죠. 흑도 약점이 있어서 째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라고 지금 인공지능이 추천하는데 두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 애호가 분들 두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좀 실리를 챙기면서 입구자로 붙여가는 수법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는 이유도 이렇게 붙이는, 나를자에 붙이는, 건너 붙이는 착점이 좀 백으로서는 좀 노림이 남아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남겨놓는 의미에서 이 붙이는 수를 생략하는 거고요. 약간 집을 지어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악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 악수예요. 그래서 붙이는 수를 만약에 두어 보신다면 사실은 최선의 응수로는 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젖혀놓고, 한번 젖혀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또 붙여서 4선 쪽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약간 두 점을 버리면서 희생하면서 바깥쪽에서 두터운 외벽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여기까지가 추천수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잽을 날려놓고 또 손을 빼고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안쪽을 젖히는 착점이 많이 떨어지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실전 심리상 이렇게 백도를 가르고 싶잖아요. 잡고 싶은 그런 심리가 많은데, 뭐 저도 그렇지만 잡으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잡으러 가면 오히려 돌을 버리면서 활용을 당해서 좋지 않은 결과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수쳐도 이어서 또 한 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이 6대4 정도로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잡으려 하지 말고 이제 젖혀서 바깥쪽으로 젖혀서
이제 백도 모양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늘어서 엷어 보이지만 언제든 이런데 끊으면 두 점은 그냥 가볍게 보고 아마 한 점을 잡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잡았을 때 백이 두터운 결과이고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그러한 발상이 참 놀랍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인공지능으로 바둑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경외심이 생기네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강좌 준비하면서 바둑 공부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호가분들에게 물론 좋은 강좌 알려드리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지만 저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블루스팟은 한 칸이에요. 하지만 우리 애호가분들 두시기에는 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붙여서 받으면 한 칸으로, 이런 자리 붙여주면 악수예요. 늘어서 꽤 큰 악수가 됩니다. 네, 급소 자리도 좋고요. 약점이 남아서 지켜야 되는데,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흙이 좀 이미 잘 됐습니다. 네, 백도 한 점 잡으러 가지 않죠. 그러니까 한 점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보의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기보에서 거의 긴 수순은 한 70수까지 진행이 되는 기보도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설명을 일일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초반 부분에 지금 보시면 한 대략 20수, 30여 수 그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정석에 대한 부분 알려드리고, 차후 수순에 있어서는 제가 수순을 한 번 더 놓아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보상에서는 한 칸입니다. 이제 13수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네, 그동안에 많은 것을 좀 알려드린 것 같은데, 자, 한 칸은 가장 중립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양쪽 백돌에 대한 공격을 노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기보상으로는 두 칸을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칸의 의도는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칸을 띄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제가 지난 강좌에서 붙이고 삼삼 파는 수가 사실은 이 두 칸 벌리기 전에 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추천수이자 굉장히 좋은 착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려둔 상태에서 붙여서 만약 3-3을 들어가면 지금도 역시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빈삼각으로 움크려서 받게 되는데요. 지금도 역시 끊는 싸움이 잘 안 돼요. 단수 쳐서 나오고 이렇게 싸움으로 흙이 먼저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싸움이 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끊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백도 결국은 버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백 모양이 좀 약간 중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석에서는 이렇게 붙여서 3-3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두 칸 중앙으로 이렇게 두 칸을 띄어서 두는 것이 지금은 더 정소입니다. 두 칸으로 이렇게 두는 이유는 제가 이제 문제를 드렸어요. 두 칸으로 왜 둘까요? 여기서 흙이 받지 않았을 시에 바로 붙여서 두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조금 전에 빈삼각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이렇게 웅크려서 두는 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끊겼을 때 우군이 하나 놓여 있어요. 장무는 당장 한 점 잡았지만 잡고 망하는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건너갔을 때 백이 좋고요. 네, 이 진행은 꽤 차이가 나죠. 7-3 정도로 백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었을 때 이 싸움이 지금 나를자의 101점이 좀 전투에서 도움을 주는 우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흙이 건너가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똑같은 형태에서 붙이고 이렇게 하면 원래 이 모양이 나오면 흙이 좀 당했다라는 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해야 돼요. 이게 싫어서 초반부터 이렇게 늘어서 만약에 둔다면 이 모양은 사실 더 당했습니다. 모양도 좋지 않고요. 더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나쁜 상황이고요. 그래서 둔다면은 막아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형태고, 이 수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흙도 백의 두 칸에는 이제 받아주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쉽게는 이렇게 받는 수. 프로들 기보 보면 가장 많이 나오죠. 네,
약간 두텁지만 조금 뭔가 당한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백이 이제 선수로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한 수 두면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단단하지만 이 3-3의 약점을 방비했죠. 이렇게 끊었을 때 바로 한 점을 잡아서 이제는 3-3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제 흑도 3-3을 약점을 지킬 때 그냥 젖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 쪽을 신경 쓰면서 변 쪽에도 진출하면서 귀의 약점을 또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본다면 가장 많이 두는 행마는 입구자. 우리 애호가분들께서 두신다면 저는 사실 이 수를 추천합니다. 거의 안 떨어져요. 거의. 지금 3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입구자 또는 나를자 또는 한 칸. 이 3가지 정도 있는데 한 칸은 가장 적극적인 수예요. 악수 같아 보이지만 물론 중앙의 백돌이 이제 막아서 좀 단단하게 연결이 되죠. 하지만 귀의 3-3을 선수로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렇게 붙이는 수가 백으로서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 교환이 되어 있음으로써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이제 의도인지 아마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3을 방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칸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자도 가능하고 블루스팟은 지금 보시면 비슷비슷한데 나를자도 괜찮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두시기에는 저는 입구자 추천합니다. 자, 기보상에는 한 칸이었어요. 한 칸을 두고 선수 잡아서 손을 빼고 걸쳐갔습니다. 사실 지금도 뭔가 흑 진영 안에 갇힌 4대1의 상황이잖아요. 101점을 좀 혼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크게 잡는다면 이렇게 넓게 둘러싸면서 백도를 압박할 수 있는데 지금도 3-3 쪽에 붙이고 뒷맛이 나빠요. 지금 호구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따라 젖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백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고 한번 억지로 잡으러 가볼게요. 그러면 한 칸으로 벌리고 넘는 수 엿보고요. 좀 결국은 지켜야 되는데 늘어만 놓더라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네, 흑이 무리입니다.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형태예요. 잡으러 가는 것은 도저히 힘든 상황이고 결국은 붙이고 젖혀가면 단수 쳐서 타협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백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한번 넘어가더라도 이 자리 두더라도 이렇게 한 점 먹어서 결국에는 최소 반 이상은 살아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흑으로 둔다면은 이 형태에서 귀 쪽을 차라리 이렇게 지키는 것이 물론 중앙은 뚫려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귀의 입구자로 지켜서 붙이는 수를 방비하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제 백이 만약에 늘어둔다면 이때는 큰일 납니다. 이때는 이제 백으로서 둔다면은 가볍게 한번 젖혀놓고 보시면 경계선 쪽으로 삭감을 가서 흑 진영을 깎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둔다면 뭐 이렇게 덮어 씌워서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둔다면은 붙여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좀 출구가 열려 있어서 완벽하게 제압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발빠르게 아예 손을 빼고 두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사실 둔다면은 언제든지 단수 쳐서 진행을 하면 흑이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거의 언제든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진행을 해요. 지금은 또 아예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하는데요. 실속이 좋죠. 자, 그래서 손을 빼고 이제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자 걸침을 두었고요. 그러니까 한 칸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칸을 뛸 때부터 이 한 칸에 대한 벌림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칸으로 벌리면 흑도 건너가는 수가 있지만 이렇게 건너가는 수를 만약에 방비한다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 굉장한 악수입니다. 붙이는 수 자체가 좀 승률상으로는 거의 14% 마이너스예요. 무거워지고 반대쪽을 두더라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좀 늘어서 받더라도 악수인데 왜냐하면 중앙 쪽 결국 막아야 되는데 백은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는 수를 방비하려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갱마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백이 한 칸으로 벌리면 흑도 귀를 붙여서 그냥 이렇게 한번 젖혀놓고 서로 타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진행이 가장 서로 두기는 편해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5대5로 호각이고요. 네. 만약에 좀 쉽게 두고 싶으시다면 백으로 그냥 한 칸 벌리는 자리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세요. 흑도 한 칸으로 안 가는 이유는 붙여서 호구 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었을 때, 단수 쳤을 때 약간 중복의 느낌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도 막상 실전에서 둔다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시 기보 수순으로 돌아와서 나를자 걸침에 이제 받아주지 않고 백도 한 칸으로 벌려갔습니다. 예, 한 칸은 붙이는 수를 엿보면서 또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수도 엿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흑도 귀를 붙여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정수이고요. 귀의 맛도 이 붙이는 수로서 좀 보완이 됩니다. 만약에 늘어서 받는다면 좀 백 모양이 약간 중복이죠. 백이 약간 당했어요. 그래서 근거도 없애면서 백돌도 전체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붙이면 여전히 그냥 늘어서 받더라도 사선 쪽에 미는 행마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집을 지어주는 행마가 되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좋지 않고요. 중앙으로 나오더라도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빈삼각으로 두는 것은 진출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영이 되면서 많이 무겁거든요. 자, 그래서 백도 이때는 붙였을 때 받지 않고 늘지 않고 가볍게 한번 젖혀놓고 이제 보통은 한 칸 벌림을 이용해서 붙이는 수로서 건너가게 되는데 지금은 백이 좀 위쪽에 약간 벽을 쌓은 상태예요. 그래서 흑을 좀 더 공격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싶죠. 진출하는 진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서로 발빠르게 두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보시면은 수법들은 정말 우리가 전부 따라서 두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네, 좀 이 정도의 흑마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 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아요. 거의 매일매일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차후의 수순은 조금 길어져서 마지막 여기 이 부근 좌하기 쪽에서 또 재미있는 정석의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돼요. 지금 수순을 살펴보면 지금도 뭔가 나를자 골침에 응수를 할 것 같은데 귀에 나를자 굳힘 손을 빼고 진행하는 것을 네, 기보상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양걸침을 하게 되면 양걸침 강좌 제가 그동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양걸침에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어요. 양걸침은 붙이고 젖히고 늘고 이렇게 붙이고 또 귀 쪽을 젖히고 있고 이었을 때 기본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강좌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항상 이 붙였을 때 축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 끊고 한 점 잡으러 가는 것은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백이 좋아요. 네, 조금이라도 백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흑도 이어야 되는데 이 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흑이 안 되죠. 그래서 백으로 조금이라도 두터운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따냈을 때 물론 승률상으로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흑의 실속도 좋지만 백이 좀 두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지금은 양걸침보다는 3-3을 추천합니다. 3-3이 블루스팟짜리이고 기보 수순에서도 3-3을 두었고요. 만약에 좌측을 막는다면 이렇게 늘어가지고 그 3-3 정석에서 한 칸을 띄고 손을 뺐을 때 일어나는 정석의 변화와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건너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마치 협공정석의 형태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밀어놓고 젖혀 이어서 원래 백돌이 하나 이런 곳에 놓여있으면 이렇게 건너가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돌이 없기 때문에 건너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이었을 때보다는 밀었을 때 이렇게 모양을 정리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젖히더라도요.
백이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막히는 게 싫어서 지금도 돌이 없지만 있는 것보다는 이었을 때 한 3% 마이너스가 돼요. 흙이 한 칸 띄고 뭐 어느 곳으로 벌려야 되는데 어디를 두더라도 이 막아가는 자세가 통렬하거든요. 그래서 건너가는 수를 엿보면서 또 진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막는 수 때문에 미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수의 의도는 그래서 흙도 이제 그냥 뛰면 싱겁기 때문에 그 늘어놓고 끊는 약점 이어달라라는 주문이고요. 백도 있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행마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흙도 한 칸으로 뛰고 건너가서 정석이 일단락 되고요. 이 기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화선 알굣 포석에서의 변화도 어렵지만 보시면 좌하계 쪽의 정석의 변화도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보 수수는 사실 더 길어지지만 한 70수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좀 해설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나머지 기보의 수순을 제가 또 기보 놓아보기를 통해서 계속 연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소 날굿 포석 2장의 기보 지금부터 수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에 2초 정도로 네, 설정을 해 두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둑판에서 따라 놓아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방금 전에 해설했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해설했던 부분과 이후 수순까지 해서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너무 복잡한 수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하나 좀 부분을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솔직히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에 대한 부분의 해설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의 수순이 꽤 긴데 그냥 놓아보면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는구나, 좀 이렇게 가볍게 두는구나, 이러한 정도로 좀 인공지능의 감각을 느껴보시면서 놓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1수 수순은 여기까지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총보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수부터 71수까지였는데 지금 보시면 화소 날굣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포인트는 자, 이러한 형태 보시면 백이 이 모양을 바로 물론 붙여서 이렇게 삼삼을 들어가서 둘 수도 있지만 지금 형태에서 흙이 넘어가지 못하게 버텨가는 수가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강수이자 저 백도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해서 두 칸으로 이제 뛰어나오는 거다라는 거고요. 흙도 부분적으로는 또 프로들 기보에서 보면 가장 많이 두는 입구자 정도로 지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선수를 잡고 싶으시다면 그냥 손 빼는 것보다 손 빼면 바로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14번이 끊었을 때 우군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흙도 손 빼는 것보다는 한 칸 정도 약점 보완해 놓고 삼삼을 방비하고 이제 손을 빼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 손 빼고 싶으시다면 이 진행도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모양 하나만 사실은 보셔도, 그리고 또 우하 쪽에서 일어나는 이 나를자의 형태에서 붙이고 호구 치는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만 알아두셔도 받아주면 좀 굴복이에요. 당하는 형태고, 팩감이 많으면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패를 걸어서 두실 수도 있고요. 흙도 단수를 치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돌파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도 좋고, 그리고 또 이 모양을 좀 그냥 젖히더라도 흙은 단수 쳐서 잇고 이을 때 이제 100도 넘어가고요. 또 급소자리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때 지금 여기서도 흙이 두터운 경우에는 100이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좀 돌을 버리면서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약간 엷은 경우에는 이어서 서로 잇고 싸움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14번, 16번으로 바로 결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흙이 조금 전에 변화도에서처럼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21번의 급소 자리가 굉장히 아파요. 두텁고 한 점 잡는 것은 초반에는 이 진행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흙이 조금이라도 두텁습니다. 그래서 좀 아껴서 두는 것이 좋고요. 항상 3번과 7번에 이렇게 나를자의 그런 이런 형태에서는 100으로서 붙이는 수가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꼭 알아두시고 실전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화소 날굿 세트,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기보집 구매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강좌를 차후에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놓아보면서 함께 또 강좌를 보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